어릴 때는 친구가 없으면 저놈 성격 문제 있나 보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주 본다고 진짜 친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맨날 보는데 서로를 갉아먹고 시기, 질투, 자랑만 하다가요. 정작 힘들어졌을 때 남이 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 이런 관계를 애초에 친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 동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혹은 같은 학교 출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조건이 뭐냐? 이거부터 나와야 할 텐데 그러면 각자의 기준들이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은 조건들을 다 빼보는 겁니다. 이 사람 동창생 아니라면 내가 만날까? 나보다 형님이면 볼 건가? 이렇게 출신, 지위, 재산 이런 거 다 빼보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느냐? 외형이 남을 수도 있겠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만 남겠죠. 이 친구, 프렌드의 어원을 한 단계 거쳐 올라가면 프레온드라는 고대 영어가 나오는데요. 10세기경에 쓰인 베오울프 등의 작품에서의 프레온드라는 표현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또는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라는 표현의 근원으로 갈수록 출신이나 나이보다는요. 근본적으로 감정적 기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느낌만 좋으면 친구인가? 그게 아니라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감정의 편안함,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같이 있을 때 퇴행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탁월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 탁월함이 악한 쪽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할수록 안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을 기반으로 한 친구가 지속 가능한 진정한 우정이다 라고 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친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재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이 사람하고 함께 경험했는가, 이 기억으로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요, 상대방하고 어떤 상황을 함께 겪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감정이 생기고요, 그 경험이 쌓이면 친밀해지는데, 이렇게 친밀해질수록 악해지거나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감정적으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면 점점 친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봤을 때요, 모르는 사람에서 바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동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료로서 함께 활동을 해보면서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탁월성으로 여기는구나. 아, 저 방향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점점 되고요. 이 동료가 가려고 하는 길이 나하고 비슷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친구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쫙 펼쳐봤을 때 친구만 많다? 이건 오류가 있습니다. 동료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르게 말하면 동료보다 친구가 훨씬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 이전에 동료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바뀌면 인간관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동료 단계는 꼭 감정적인 일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유용성만 있어도 되고요. 서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관계로 쾌락만 있어도 됩니다. 어릴 때는 이 즐거움의 중심으로 동료 형성이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 유용성에 의한 관계 형성이 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걸요, 진정하지 못한 관계, 거래 관계라고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는 과정에 중간 단계라고 인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턱대고 친구를 늘리면 안 됩니다. 먼저는 동료를 늘려야 하는 거예요. 동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중에 친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때 유용성이 있는 관계 위주로 늘려가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이 관점을 제안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이유는요, 유용한 관계, 다른 말로 유능한 동료라는 건 나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실력을 높여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목표 하나만 공유해도 동료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실력에 보탬이 되기만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능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그 동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동료로서 부적절한지도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이 유용한 관계라는 게 어감이나 느낌에서 반발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며 관계 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린 시절의 친구는요, 나 친구 몇 명이야 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 몇 명인지 다 보입니다. 교실 들어가면 끼리끼리 나뉘어서 이야기하니까요. 누구는 친구 많네, 누구는 적네,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이 상대적인 비교점이 너무 분명해서 나만 친구가 없으면 박탈감이나 불안감이 느껴져요. 물리적인 공간 제약이 크다는 겁니다. 30평 정도의 매우 작은 사회, 실제 공간으로도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게 되니까요. 이 작은 사회에서 고립이 되어버리면 관계에 대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서로 교류점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샤프심, 지우개라도 빌릴 수 있는 사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학교 관계에서 어떻게 동료나 친구가 형성이 되어 갈까요?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건데 너 도움 되겠어? 유용해? 동료 해볼래? 이런 학생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전통적인 목표, 대학이나 교과목 성적 잘 받는 것을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사니까요. 교우 사이에 유용적 관계보다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관계 위주로 만나게 됩니다. 동창생들 만나면 그때 프로젝트 성과가 너무 짜릿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때 축구 너무 재밌었어 라고 보통 하죠. 근데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공간의 제약이 교실, 학교, 운동장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룹, 참여하고 싶은 사회로의 이동이란 게 가능합니다. 꼭 전학을 안 가도 다른 관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사람 안에서 관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재미에 의한 관계가 비중이 점점 낮아져요. 성인 되면요, 벌써 니즈도 확실하게 달라졌죠. 이 새롭게 내가 만난 사회에서는요, 서로 볼펜이나 지우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관계 그래도 잘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샤프심 떨어졌을 때 빌리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업무 관련 도움을 받거나 대타로 뭐 해줄 사람이 급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나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 사귀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 목표나 과업이라는 걸 예전처럼 그냥 친밀감 있고 유머 코드 통한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업무 역량이나 책임감 있는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점점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너무 재밌는 사람인데 근태는 개판이에요. 친해지면 위험합니다. 근데요, 노잼에다가 드라마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일 하나는 확실하고 비즈니스 매너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울리지 말라고 해도 관심이 갑니다. 이 관계의 패러다임이 자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유용성 위주로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란 걸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도움되는 점도 찾아보시고, 반대로 사람을 너무 재미나 유머 코드로만 보지 마시고 사회에서 서로 득이 되는 관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속한 이 사회의 변화, 내 처지가 변화한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게 친밀감을 증명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사람을 떠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동료로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 꼭 뭘 같이 해야 진짜 친한 거고 서로 심한 장난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걸로 사람 테스트하는 부류 많습니다. 이게 뭐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분은요, 이 친밀감이 최고 가치일 수가 있어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이란 건 서로 다른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같았다가도 각자 변해가는 게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뀌어가는 게 건강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돈의 중요성을 못 느꼈다면 이제는 살아가려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때문에 그 중요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요. 이전에는 건강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였는데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관리 안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가치를 다시 조율을 해서 높은 가치로 만들어 놔야 내 삶이 살아가집니다.
그래서 술로 친해졌는데 갑자기 멀어지거나 게임으로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 사회, 지역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서 가치관이란 건 바뀌어야만 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각자의 상황을 고려를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최고 가치관, 이것만을 유일한 필터로 친구 관계를 추려내기를 시작하면요, 당연히 주변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고 점점 왕따가 되어갑니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고 주변 사람 닥달하면 그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뭘 중요시해야만 하는 상태인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동료나 친구에 대한 기준을 과하게 강요하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또는 희생할 수 없으면 친구가 아니야, 이 멋있어 보이는 말들이 진지한 고민과 사색 속에서 나왔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자신의 신념이나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기준에 대한 자기 견해나 근거가 있어서요,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들은요, 자기가 먼저 저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만해 라고 느껴지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심심할 때면 불러서 무조건 같이 있어줘야 하고, 본인이 급할 때 대신 희생해줄 친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남한테 이런 선을 베푸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친구의 기준이 내가 느끼고 경험한 바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명언이나 외적 기준에 맞춘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결국 친구도 남이 정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도 이게 맞나 싶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그냥 만족하는 척 살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존중은 합니다. 생각하는 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제 동료한테는 이런 걸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친구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각자의 이상적인 친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준을 좀 낮추고 그냥 말만 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본 매너만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나랑 통하는 일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보다는 동료의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쉬우면서도 건강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걸 조금만 내려놓게 돼도 무슨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유형 아니면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다 잘 맞는 사람하고 말도 좀 더 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첫째로 친구의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오래 알았다고 나이가 같다고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때문에 쉽게 만들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점점 여겨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둘째는 친구 이전의 단계로 동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지 않아도요, 목적이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그 과정을 늘려보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셋째로는 관계에서의 유용성을 수용해 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중요합니다. 유용성 중심의 관계를 지나치게 도구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로는 기대치를 좀 낮추고 개방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친구를 기대하기보다 기본 매너와 호감을 갖춘 사람이라면 관계를 열고 유지해 보세요. 그 중에는 보면 볼수록 잘 통하고 배려하는 폭도 점점 넓어져서요, 나중에는 내 것도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동료를 많이 두고 이 중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접근이 인간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동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